저희가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결산팀, 올 시즌 유럽 최고의 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이자 이스타TV에서는 아마 처음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맨체스터 시티의 오랜 팬인 주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석입니다. 저희 이스타TV 팬분들한테 일단 네, 소개 한번 이스타TV 팬 여러분, 아마도 연예계, 음악계 넘버원 맨시티 팬 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없는 설레임을 넘어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참고로 제가 예. 이렇게 모시기 힘들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도 뭐 모실 일 있으면은 모셔주십시오. 제가 오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팬결산을 뉴캐슬 포함해서 7번째 찍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원이 형이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보조 MC로 들어갔는데, 주원이 형이 뭐 우연하게 이제 타이밍이 이제 휴가 가는 타이밍이 돼가지고. 아니, 저는 그래서 웃긴 게 예. 처음에 연락을 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팀장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이제 뭐 주원이를 원래 아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기자들도 청이 형이랑도 아신다고. 청이랑 뭐 환이랑 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뭐 이제 이제 부르나 뭐 이런 느낌으로 놀러 가야겠다. 네. 했는데 마침 오늘 안 나온대요, 주원이가. 다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약간 뭐 내가 옛날에 돈 빌렸나? 뭐 약간 피하지? 왜 다 빠졌지?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게, 제가 89년생인데 네네네. 제 또래의 이제 10대는 그 힙합과 패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에서 모두 탑이었던, 진짜 약간 워너비 같은 분이셔가지고. 89면 뱀띠죠? 그쵸. 예. 저 용띠예요. 생일은 빨라서. 빠른 예, 생일. 그렇습니다. 예. 챙길 건 챙겨야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감사합니다. 노래도 예. 저희가 진짜 많이 듣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맨시티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유튜브 자체를 잘 안 보는데 TV도 안 봐요. 저는 정말 원래 축구 중계밖에 안 보고, 사실 그게 끝나면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뭐 예전에는 케이블 TV죠. 네네네. 바로 뭐 그냥 계약 끊고 다시 시즌 시작하면 보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TV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네. 원래 안 보는데, 이스타 TV는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계속 뭐 축구도 하고 주변에 이제 많은 뭐 동생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타 TV는 일단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다니.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정도. 한편으로는 주원이 형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우리가 이제 다 감사를 받게 되니까. 예. 자, 저희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 팬 결산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결산보다 좀 편하게 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코너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석님한테 저희가 좀 가장 궁금한 거, 아마 팬들도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주석은 맨체스터 시티 언제부터 좋아했는가? 이게 좀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제 따져봤어요. 왜냐면 뭐 자연스럽게 빠져서 보다 보니까 이제 봤는데, 사실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그게 한 17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프리스타일도 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요? 이거 반전이다. 풋출 출신. 근데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를 이제 좋아해서, 그때가 제가 딱 슬램덩크 시작할 때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NBA를 당연히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이제 PC통신 같은 데서 스탯을 받아서 프린터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일로 철해가지고 이번 시즌 스탯 보고, 이 정도로 또 약간 조금 오덕 기질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농구 NBA를 좋아했는데, 거의 30살 때까지는 이제 거의 농구가 메인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20대 때 그 2005년도인가요? 그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게.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다 챙겨보게 됐죠. 맨유 경기가 아니고 이제 박지성 선수 경기를.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좀 재밌던 게 뭐냐면, 박지성 경기를 보는 거지, 맨유란 팀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딴 팀 없나 보다가 단순해요. 그냥 라이벌 팀이래요. 그쵸. 근데 맨체스터 더비. 색깔이 또 제가 좋아하는 색이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약간 아무도 없는, 영도가 한국 사람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두가 응원하는 뭐 첼시, 아스날, 뭐 이런 리버풀, 뭐 맨유가 아닌 다른 팀이잖아요. 빅포 그 당시에. 왠지 그런 팀을 좀 응원해서 커나가는 걸 좀 보고 싶다. 약간 저도 옛날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출신이죠. 뭔가 이렇게 좀 언더독이나 다크호스를 응원하고 싶은 좀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실례지만 거의 초면이긴 한데 그 홍대병이라고. 저도 그거를 저도 뭐 이제 SNS 같은 데서 봤어요.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다 좋아하면은 나는 이제 안 좋아해. 찾아다니는 느낌.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내가 처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얘네가 망해서 2부를 갔어도 응원할 거고, 올해 뭐 트래블에서 성공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좋아하는 거죠. 맨시티가 이제 사실 요즘에 새로운 팬도 유입이 많이 되고 네. 저는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야 옛날에 아무도 모를 때 나만 응원했어 이런 거는 사실 뭐 자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계속 응원하겠죠. 아니 그 트래블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고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제가 알기로는 맨체스터 시티 팬들 단관을 직접 가서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되게 뿌듯하고 이런 게 좀 크셨겠어요 아무래도. 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럴 줄 몰랐는데 울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인터뷰를 그러니까 정말 눈물이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십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느낌과 맨날 이제 다 올라가서 실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나더라고요. 근데 울고 있는데 인터뷰 같은 거를 뭐 찍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올라갔는데 저는 정말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서포터 클럽이 생긴 것도 한 2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한 16년도에 제가 맨체스터 이제 그 글로벌 팬 그런 컨셉의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한국 대표로 간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때 부러웠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그래도 공식 서포터 클럽이 있더라고요. 아 인도네시아, 뭐 그리고 뭐 인도, 뭐 남아공,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공식 서포터 클럽이 있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팬이 솔직히 많지 않다 보니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함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보니까 울컥 하더라고요. 오죠. 자, 이 정도면 정말 주성님이 맨시티 팬이구나. 진심이시다. 예전부터 팬이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베스트 11 평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일단 베스트 11은 좀 어떻게 구성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저의 경우는 역시 3-2-4-1 시스템이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를 가장 수식할 수 있는 베스트 11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멤버만 쭉 말씀드리면 에데르송, 아칸지, 디아스, 아케 그리고 스톤스, 로드리의 3선 위쪽에는 측면 자원까지 포함을 해서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귄도안, 그릴리시 그리고 최전방에 엘링 홀란까지 이렇게 딱 11명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11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에데르송 골키퍼에 대해서 좀 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일단 첫 해 이제 영입이 됐을 때 이제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면은 펩이 자기 전술 때문에 사실 조하트가 나갈 때 너무 슬펐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은 그 첫 우승의 뭐 이제 멤버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면은 뭐 엄청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갔다기보다는 에이징 커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 펩이 하려고 하는 전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과감히 내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 그럼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근데 또 에데르송이 사실 브라질에서도 뭐 넘버원 키퍼가 아니고 거의 항상 넘버 2였잖아요. 알리송하고 경쟁이 그렇죠. 알리송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넘버원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봤는데 확실히 발밑은 좋더라고요. 킥이 낮고 쫙 깔리는 그 탄도가 멋진 그 좋은데 이상한 약간 좀 중요한 경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큰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경기에 슈퍼 세이브가 없다. 선방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항상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당연히 잘하는 선수인데 우리 팀에서 사실 중요한 게 역습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거의 항상 점유하고 공격을 하니까 역습 때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키퍼라 이제 최종 수비가. 근데 항상 거기서 너무 어이없이 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좀 욕을 좀 많이 했죠. 기억나는 경기들이 있어요. 올 시즌은 아니지만 예전에 사우스햄튼 원정에 2019-20 시즌인가 가서도 그때 에데르송이 나와서 볼 처리를 애매하게 하다가 상대한테 볼 줘서 그게 그냥 실점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홈 울버햄튼전 때는 아예 본인이 나와서 볼 처리 안 하고 빌드업을 하다가 필드 플레이어처럼 그냥 빌드업에 참여했는데 펩이랑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답답했던 장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키퍼가 너무 나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면은 예를 들면 상대 수비 압박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여유 있게 갑자기 막 뭐 방향 전환하고 주고 이러면 사실 막 미치거든요. 그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오히려 에데르송은 그거는 그래도 좀 이제 믿음이 가요. 발밑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 웬만하면 안 그러겠지. 근데 이제 막아야 될 상황에 뭐 판단 미스 안 나가도 되는데 너무 나가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리고 특히 세이브 저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상대방 키퍼 항상 엄청 잘 막는 경우 에데르송은 이상하게 되게 한 번에 다 먹더라고요. 약간 그
아 이거 먹혔다 싶은 거를 막아주는 골키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느낌까지는 사실 에데르송이 많이 주진 않으니까. 파일도 사실 골키퍼 치고는 짧은 편이라고 봐야 되고. 네. 이게 뭐 길고 큰 편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의심과 그런 것들을 결승에서 다 그냥 털어낸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못했잖아요, 사실 맨시티가 결승에서. 네. 그래서 보면서 사실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 조금씩 났거든요. 야, 이건 이러다가 딱 흐름이 100% 이게 지는 경기다. 왜냐면은 할 걸 못하고 애들 또 심지어 보니까 막 긴장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거기서 긴장을 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에데르손이 진짜 거의 들어갈 것 같은 거를 막은 게 한 두세 개 있어서 와,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태까지 욕했던 걸 제가 사죄를 하겠습니다. 자, 에데르송에 대한 평가는 그럼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통해서도 맨시티 팬들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많이 뒤집어졌죠. 이번 결승에는 진짜 후반전은 특히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이전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전이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전 때도 굵직한 선방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좀 만회를 했다고 봐야죠. 자, 3백인데 아칸지, 아케 일단 이 둘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칸지와 아케가 이렇게 영입됐을 때 이 정도까지 활약할 거라고, 이 정도까지 중용받을 거라고 좀 생각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스쿼드에서 아칸지 아케가 정말 지금 이번 트래블을 할 수 있게 해준 제일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뭐 이제 이 정도 기대치가 있던 선수는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플랜을 짜니까. 근데 얘네는 사실 아케는 첫 해에서 사실 너무 애매해서 올해 나는 파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좀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애매하고. 아칸지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어느 정도는 서브 자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뭐 부상도 있고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의 주전으로 이제 뛰었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늘었어. 펩의 지도하에 코칭을 받으니까. 특히 원래 그러잖아요. 펩 축구는 이제 2년 차부터가 진짜다. 왜냐면 적응하는데 1년 걸리니까. 근데 아케는 확실히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첫 해에는 얘가 뭐 그렇다고 수비를 뭐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좀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격은 뭐 무디고. 그럼 뭐 장점이 뭔가? 그냥 우리 팀 애들 다쳤을 때 서브 백업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특히 아케는 진짜 9점, 10점 만점에 9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칸지도 혹시 그 점수인가요, 그러면? 아칸지는 근데 9점, 8.8 정도? 약간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항상. 제 생각에 브랜트포드전에서 0.1은 깎였겠네요. 그쵸. 아이반 토니한테 고전했으니까. 그래도 아칸지랑 아케는 진짜 맨시티 팬들한테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지만 진짜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선수인 것 같고, 저는 후벤 디아스 얘기할 때마다 유럽 최고의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벤 디아스는 나올 때 뭐 올 시즌 부상이 없진 않았는데 나올 때마다 와, 모든 면에서 진짜 완벽에 가까운 수비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줬잖아요. 얘는 이제 처음 왔을 때부터 거의 뭐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적응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애초부터 나이도 어린데 주전으로 쓸 정도로 펩이 이제 믿고 데려온 거고. 근데 제일 장점은 제 생각에는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디아스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관리 끝판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맨시티 영상이었나 보니까 뭐 루틴이 엄청 일찍부터 시작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식음료에서부터 생활 패턴 모든 거를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이게 좀 멘탈이 나오거든요. 그 자기가 진짜 나이를 떠나서 뭔가 그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 힘든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부상 상황에서도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친하게 지내면 좀 골치 아플 수 있는데 피곤할 수 있고. 근데 완전 든든한 기둥이죠. 뭐 아칸지, 아케, 디아스, 에데르송까지 지금까지 뭐 너무 좋은 평가 있는 것 같고, 자, 그 윗선으로 가서 스톤스랑 로드리거든요. 스톤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지금 베스트 11에서는 안 좋은 평가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성공한 시즌이기 때문에 뭐 흠잡을 게 없는데, 저는 지금 이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다 칭찬이긴 한데 전체 11명 중에서는 저는 지금 스톤스가 1등이에요. 시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수.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제일 좋아하는 선수도 아구에로고 공격수를 좀 더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스톤스 보면서 와, 정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펩이라는 감독이 이렇게까지 한 선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과
어떤 그 포지션을 이제 저는 주로 앞쪽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공격 쪽. 일반적으로 그게 더 재밌잖아요. 골 넣는 사람, 그렇죠. 어시스트 하는 사람. 뭐 홀란이나 데브라이너처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구에로랑 다비드 실바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누구나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공격수나 이제 미드필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스톤스는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키도 크고 좀 그런데 기동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또 뭐 수비 센터백으로 수비할 때 피지컬이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근데 올라갈 땐 또 발밑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시야도 좋아요. 그 센스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밑에 쪽 중간 쪽에서는 완성형 선수가 아닌가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단점이 부상을 많이 당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올 시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 버틴 것 같아요. 아니 스톤스가 있었기 때문에 3-2-4-1이 가능했던 거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쵸. 그렇죠. 만약에 스톤스가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다음 시즌도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이 좀 있으니까. 스톤스의 문제는 부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텝업을 한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전 솔직히 처음에 에버튼에서 데려왔을 때 약간 왜 데려온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아까 말한 거랑 반대로 센터백에 있기에는 좀 너무 피지컬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올리기에는 뭐 굳이 우리 좋은 미드필더 많은데 얘가 올라와서 뭐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장점, 이제 단점이 다 보완돼서 와, 거의 완벽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백은 사실 이제 망갈라 같은 선수들이 보기에 든든하거든요. 그렇죠. 망갈라는 진짜 어떻게 우리 골대로 망갈라 막 이런 거 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몸은 좋아, 몸은. 망갈라 피지컬은 엄청나게 좋지. 스톤스는 아주 정반대의 캐릭터가 됐죠. 그리고 진짜 완성형 하면은 로드리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올해가 로드리가 제일 평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교체 제한이 없었고 혼자 계속 안 돼요. 계속 뛰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게 일단 큰 부상을 안 당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에서 저는 뭐 어쨌든 이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관리도 그렇고 그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중요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2016년에 아마 챔스 4강을 처음 갔을 때인데 그때부터 탈락할 때 보면은 라포르테 아니면 로드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점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한데 조금 무리한 어떤 드리블을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제가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많은 게 로드리가 등지고 있을 때 상대 압박이 오는데 우리 편이 분명 얘기해주고 자기도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빼고 좀 버티다가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로드리는 예전에는 당연히 뭐 페르난지뉴도 있을 때고 뭔가 이제 약간 조금 아쉽다 잘하는데 뭔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플레이가. 근데 이제 올해 그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중간에 페르난지뉴 얘기해 주셨지만 펩이 부임해서 초창기에는 거의 페르난지뉴는 무조건 썼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페르난지뉴를 우리가 잠깐 잊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게 로드리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워했던 게 사실 페르난지뉴가 이제 뭐 작년에 나갔잖아요. 1년만 놔두고 서브로 쓰면 안 될까.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필립스가 시즌에 큰 기여를 못 해줄 거면 차라리 진짜 페르난지뉴가 있어서 그래도 트래블이라는 어떤 업적이 선수 커리어에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시즌 바로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친선 경기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관을 하러 갔었어요. 마침 그때 그냥 이제 바르셀로나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필립스를 보면서 저는 제일 필립스를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정보가 별로 없어서 사실 제가 맨시티 경기는 다 보지만 다른 팀 경기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봤는데 약간 이제 좀 터치도 투박하고 물론 친선 경기고 이제 아직은 뭐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근데 시즌 끝날 때까지 비슷하더라고요. 나오지도 못했고 이제 살도 많이 찌고 마스켓 수술도 하고. 자, 스톤스, 로드리까지 뭐 쭉 칭찬일래 했는데 윗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뭐 더브라이너, 균도안, 그릴리시 이렇게 네 선수가 3-2-4-1에 2선에 이제 4명으로 쭉 포진이 돼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든든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아쉬웠던 것부터 얘기하면은 덕배가 케빈이 부상이 올해 좀 간간히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뭐가 아쉬웠냐면 이제 어떤 팀에게 뭐 마이너스를 줘서 아쉬웠다기보다 이제 쟤도 약간 꺾이는구나. 91년생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철강왕이라는 원래 이야기를 들었던 선수가 케빈 데브라이너인데 예전에 보면 이제 데브라이너에게 맨시티가 많은 걸 의존해야 될 때 안 다치고 매 경기를 진짜 성실하게 뛰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제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다른 선수들도
정신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약간 저 형이 아파? 저 형 못 나와? 이러면 덕배가 힘들어하네? 뭐지? 그럼 나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팀 그쵸.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기둥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 형 안 나와가지고 패스 안 돌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왜냐하면 힘든 시즌 어떤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부상 당했다가 다시 나오면 좀 상태가 약간 안 올라온 상태, 폼이 좀 안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인데,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쵸. 뭐 윙어로도 쓰고 메잘라도 할 수 있고, 뭐 없을 때는 예전에는 무슨 뭐 그 제로톱 할 때도, 맞아요. 네, 폴스9 할 때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축구 외적으로 자꾸 이제 맨체스터 날씨 때문에 스페인이나 뭐 딴 데로 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게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시즌 때 보면은 어네피가 뜰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엄청 그러니까요. 헌신적이고 네. 열심히 뛰는 누가 봐도 데인데 열심히 하는데. 시즌 이 초창기에는 어네피가 가끔씩 뜨니까. 항상 뜨고, 그리고 네. 이제 제일 뭐 팬들은 다 알겠지만 팀에서 약간 좀 그 당하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 괴롭히잖아요, 선수들이. 맞아요. 맞아. 많이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약간 가끔은 저게 저 나라 애들 정서에는 저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약간 거의 이지매처럼 하는데, 물론 장난이겠죠. 근데 이제 다들 걱정은 해요. 왜 저게 솔직히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너무 괴롭혀서. 저 정도로 괴롭히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 새벽에 이제 그 맨체스터에서 퍼레이드 하는 것도 이제 라이브 봤는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또 선수들끼리 이제 또 뭐 스피치하고 하는데, 거기서 또 그릴리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선수가 있다. 근데 거기까지 좋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괴롭혔으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 뒤에 노숙자처럼 생긴 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선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네. 농담을 하더라고요. 야, 병 주고 약 주고긴 한데 네. 병을 너무 세게 주는데. 실바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네. 네, 정확하게 홈리스라는 단어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데, 네. 분위기는 좋았죠. 네. 장난이니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쵸. 저게 반복되면 하여튼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베르나르도 실바는 뭐 진짜 멀티툴이기 때문에 저희 팀 입장에서는 정말 없었으면 큰일 나는 선수고, 이제 간혹 아쉬운 거는 플레이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너무 이타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선수가. 네. 조금 더 뭔가 과감하게 마무리를 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패스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음. 굳이 좀 뭔가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 빼고는 뭐 완벽했죠. 그러면 과감하게 때리는 마레즈나, 네. 포든도 사실 마무리 능력이 좀 있잖아요. 올 그쵸. 시즌은 오른쪽인 포워드로 네. 저는 3명이 좀 경쟁을 했다고 보는데, 이 3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선수는 올 시즌 그럼 실바였나요? 네. 그 올 시즌은 당연히 실바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든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포드는 아직은 움직임이나 플레이에서 그 베르나르도 실바만큼의 좀 다양한 모습은 보여주진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 팀 유형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해왔지만, 예, 이제 포든 넣을 때는 포든을 넣고 베실바를 넣을 때는 베실바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와서 사실은 근데 좀 아마 베실바가 조금 출전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100%는 없거든요, 맨시티는. 특히 펩은 더 그렇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베스트 11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이번에 귄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귄도안 선수가 나올 때 올 시즌은 저는 덜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래서 귄도안이고 활동량이랑 스피드가 이게 좀 떨어져서 다른 선수들이 고생하는데 귄도안 선발 맞냐? 맨시티 경기 보면은 선발 라인업 딱 뜰 때 귄도안이 선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셨던 맨시티 팬들이 저는 꽤 많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올해는 좀 그게 덜했다고 생각하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클러치 능력은 그렇죠.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나. 사실 말씀하신 게 다 맞으니까 네. 뭐 첨언할 게 별로 없긴 한데, 균도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복이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기술의 기복은 없는데 어떤 힘든, 예를 들면 일정이라든지 뭐 박싱데이나 그런 일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상대편 자체가 압박 강도가 좀 수준이 높은 팀이라든지 이러면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사실 뭐 균도안이 안 나가면 나갈 사람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더 연륜이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경기엔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클러치 능력이 사실 예전에 그냥 골 잘 넣어서 그냥 와 골도 잘 넣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진짜 와 여기서 이렇게 넣어. 그리고 특히 저번에 그
택견처럼 차가지고 넣은 골 아세요? 그런 어떤 센스는 진짜 이 선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축구 보면서 그런 자세를 공차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균도안 보면 장신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쵸. 순간적으로 박스 들어와서 헤딩하는 게 날카로워. 센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센스가 사실 베실바도 그렇지만 균도안이나 베실바는 둘 다 약간 좀 그런 센스에서는 특화되는 선수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야지 맨시티에서 살아남는 것 같고. 그래서 펩이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그릴리시. 이 선수가 가장 전반기랑 후반기 평가가 바뀐 선수지 않을까. 저 그릴리시처럼 공차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후반기는 많은 팬들이 이 선수의 매력에 좀 빠질만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 11명 중에서는 지금 그릴리시랑 에데르손이 이 11명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에데르손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릴리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전체에서 좋은 게 아니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물음표가 남아 있었어요. 작년이랑 비슷했고 작년 제가 인스타 이제 그 항상 보면서 올리거든요. 라이브로 보면서 이제 그릴리시 욕한 적도 많아요. 이게 뭐 욕을 뭐 대놓고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실례지만 욕을 그릴이 너는 언제 돈 뱉어낼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실력으로 뱉어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비싸게 샀잖아요. 솔직히 그 돈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좀 첫 시즌은 별로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별명이 뭐 꽃게라고 할 정도로 옆에 사이드에서 드리블 치고 가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패스하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패스하고 슛은 거의 안 하고 크로스도 거의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와 얘는 왜 뽑은 걸까? 뭐 이게 그랬는데 이제 무조건 2년 차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올 시즌 초에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얘가 그 사이드에서 원래는 거기서 다시 꽃게처럼 내려오는 게 맞는데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로스까지 연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갑자기 의미 없는 백패스를 했는데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 보고 좀 되게 중요한 키패스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얘를 더 맞게 되고 그럼 두 명이 붙고 이러면은 우리 편 또 프리가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점점 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갔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가 낮지만 낮다는 것도 뭐 1점 차 뭐 이러겠지만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이번 시즌에 아쉬운 선수에서 최고의 선수로 변한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스타성도 대단하잖아요. 잉글랜드 현지에서 인기도 많고 잘생겼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점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예전부터 맨시티 선수들이 좀 착하고 재미가 없어요. 좀 그러니까 좀 조용조용한 면도 있고 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 스타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원래 스타가 이제 아구에로가 스타지만 아구에로는 원래 뭐 그 꼬마 있을 때부터 아틀레티코 있을 때부터 이제 유망주기 때문에 스타인 거지 성향이 그렇게 스타는 아니에요. 걔도 원래 조용조용하고 그래서 놀랐어요. 은퇴하자마자 말밑 때부터 선수 말밑 때부터 계속 스트리머를 하는 게 좀 놀랍긴 했어요. 걔도 약간 좀 오덕 느낌이 있어요. 그 말하는 것도 보면은 엄청 목소리도 좀 얇아가지고 그렇게 막 스타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아쉬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덕배가 왔지만 케빈 같은 경우도 뭐 축구적으로는 스타지만 또 성격이 또 이렇게 막 어디서 막 되게 막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뭐 나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릴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그 플레이보다는 피치 위에서보다는 밖에서 더 튀니까 이제 이게 실력이 좀 같이 돼야지 멋있는 건데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그래서 얘가 뭘 해도 좀 이제 이뻐 보이더라고요. 잘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원래는 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잖아. 그게 꾸미고 다니는 게.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퍼레이드 이제 그 전후로 새로운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뭐예요? 좀비라는 별명이 생겨서 뭐 잭 더 좀비 그릴리시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 공항에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아마 이비자 잠깐 들렸다가 또 맨체스터로 간 것 같은데. 저도 알기로는 이비자가 이비자예요. 하루 종일 술을 마셔서 계속 먹고 잠을 안 잤대요.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들 이제 좀 상쾌한 느낌으로 걸어가는데 혼자 약간 좀비 역행 하더라고요. 눈도 시뻘게 취해가지고. 또 클럽하면 그릴리시가 여기 땐 잘 노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막 계속 보드카 먹고 뭐 그 퍼레이드 할 때도 그렇고 근데 끝나고 또 스피치 할 때도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잘하면은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문제 안 일으키고.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그리고 이 선수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 데뷔 시즌입니다. 촐란. 역사죠. 진짜. 이거는 축구 역사에 이제 길이 남을 기인, 초인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근데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후반기에 득점포가 약간 이제 좀 가동이 중단이 되고 뭐 좀 뜸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올해 한 것만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첫 시즌에 심지어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실 펩 체제에서는 두 번째 시즌부터가 되게 진짜인데 그쵸. 얘는 그냥 오자마자 뭐 펩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홀란드를 보고 맞춰서 이제 조금 전술을 한 것도 있지만 운영을 한 것도 있지만 와 얘는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이도 어리고 처음 왔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도 처음이고 많은 기대를 받고 왔는데 일단 쪼는 게 없어요. 쪼는 게 없고 얘도 자기 그 멘탈 컨트롤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런 성공하는 선수들의 제일 중요한 요소 같고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피지컬이라든지 큰데도 빠르죠. 높이 되죠.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이제 득점이 조금 뜸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럼 얘를 막으려고 수비가 3명이 막 맞죠. 붙으니까 얘한테 공을 못 줄 수밖에 없어요. 대신 딴 데서 골이 나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팀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홀란드가 뛰어 들어가면은 수비는 걔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걔가 보는 순간 이미 어딘가가 구멍이 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올해는 이 정도까지 잘 하지 않아도 그냥 만족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터지면 된다. 근데 올해부터 이렇게 잘해서 와 기대치가 좀 올라갔겠어요 그럼. 근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10년 넘게 보다 보니까 섣부른 기대는 안 해요. 왜냐면 이러다 갑자기 못한다고 또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확실하게 실력은 확실한 게 맞으니까 좀 그냥 덤덤히 지켜보면서 일단 뭐 트랩을 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좀 생겨나. 뭐 또 좀 1년 정도 좀 뭐 미끄러져도 되니까 트랩을 했는데 그럼요. 대업을 달성했는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신기록 싸움에서 득점왕했는데 그리고 뭐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뭐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조금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아마 펩을 만나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펩이 영향력을 더 살려줄 거라고 봐요. 뭐 등졌을 때 약간 측면으로 빠졌을 때 내려와주는 움직임 이게 전반기 때 혼란을 보는 거랑 후반기 때 혼란을 보는 거랑 골은 전반기보다 좀 덜 나왔을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움직임이나 연계 같은 부분은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잘하던 선수가 새로운 교육을 받았을 때 그거를 흡수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잠깐 정체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해왔던 스타일대로 하면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뭘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 노리신 건가요? 혼란 이렇게. 라임을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막 한 건데 걸렸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더 이제 펩한테 주입을 받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조금 답답한 어떤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말 재밌는 경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안 풀리면 훌리안이 있으니까. 맞아. 여기 지금 훌리안 없잖아요. 여긴 없죠. 지금 제가 사실 제일 응원하는 게 훌리안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이거는 모두가 많이 좋아하지만 이제 선수는 메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구에로는 맨시티 응원할 때부터 좋아하는 이제 제일 최애 선수고 메시는 팀이랑 상관없이 그냥 인류 축구 역사상 그죠. 제일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둘 다 아르헨티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매치 때 아르헨티나 경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실망스러운 경기가 많죠. 근데 그 어쨌든 계보를 잇고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월드컵도 우승하고 신성으로서 팀에 온 게 알바레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연결되는 거네요. 아르헨티나도 하늘색 유니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아구에로가 알바레즈가 내 후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알바레즈를 되게 기대를 하면서 보는데 사실 이제 홀란드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긴 해요. 그죠? 근데 능력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출전 시간 대비 골 수가 엄청나요. 맞아. 나오면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나올 때는 당연히 얘가 이제 공격수니까 공이 오지만 홀란드랑 뛸 때는 어떻게 보면 홀란드한테 더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한 번 오는 거를 그냥 넣더라고요. 그 확실하게 능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즌 초반에 득점할 때 보면은 진짜 그 아괴로만 할 수 있는 아크 정면에서 구속으로 낚여 깔려가는 슈팅 이런 거 할 때 제2의 아괴로 들을만하다. 이 느낌이 진짜 많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슈팅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소녀 슛이 이제 지금은 갔지만
스털링이 참 잘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네, 막 띄워보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시원하게 슛하는 거는 이제 미드필더들도 있지만 사실 공격수가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꽂아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다 뭐 베르나르도 실바도 가마차고 이런 스타일이지 막 후려차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완전 공격수도 아니고 그릴리시는 작년에 어쨌든 꽃게질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슛을 그리고 제주스가 있었을 때도 제주스도 잘하는데 뭔가 앞에서 막 꽂아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센스 있는 스타일이지. 그랬는데 와 알바레즈는 슛이 너무 좋습니다. 킥력이 진짜 그래서 아구이로 느낌이 더 나는 거야. 맞아요. 자 저희가 이제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요 선수들도 좀 다뤄봤는데 저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는 팬한테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주앙 칸셀루 전반기에 주앙 칸셀루 그리고 나간 이후에 주앙 칸셀루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와 그냥 이렇게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완전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칸셀루가 진짜 칸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정말 잘해요 축구를. 그리고 가끔 놀랄 정도로 와 쟤는 수비수인데 저렇게 기술이 좋나? 막 진짜 뭐 슈팅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되게 믿었던 선수인데 좀 약간 성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팀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출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항명처럼 한 거잖아요, 행동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쇼크를 받았죠. 왜냐면 정말 중요한 시즌인데 장난해 지금. 뭐 후보도 아니야. 칼빈 필립스가 그랬으면 솔직히 뭐 그러려니 그래? 그러면 야 뭐 너 얼마 받고 왔어? 그래 뭐 그럼 받으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약간 이제 털링이랑 제주스 나갔을 때도 좀 아쉽긴 했는데 털링 다른 데 가서 잘해라. 많이 헌신했고 근데 헌신한 기간만큼 못한 기간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래 갈 때가 됐다. 좀 섭섭하다. 뭐 이 정도. 제주스는 이제 너무 또 얘가 착하고 억울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순박하게 생겼어.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근데 이제 좀 홀란드도 오고 그러면 너는 이제 애매하니까 차라리 너도 딴 데 가서 열심히 해라. 근데 칸셀루는 좀 화가 났죠. 장난해 지금? 네가 지금 간다고? 갈 거면 뭐 시즌 초에 그럼 얘기를 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풀백 뎁스 얘기 맨날 나오는데 갑자기 칸셀루가 간다고? 애초에 우리가 풀백이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뭐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도 이게 뭐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맨날 뭘 영입을 하는데 맨날 빵꾸가 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얘가 빠지면 우리 이번에 완전 망하겠다. 큰일 났다. 작년에 내가 봤던 아케의 모습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칸셀루는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기 트랩을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이걸 하려면 진짜 뎁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남들은 맨시티 뎁스가 좋다 하지만 이게 들여다 보면 사실 특히 올 시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립스 같은 친구는 없는 거라고 쳐야 돼요.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진짜 아칸지랑 아케를 더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부상자가 많아서 센터백들. 맞아. 그리고 뭐 포든도 계속 부상 당하고 뭐 중간중간에. 근데 결과적으로 아칸지랑 아케가 살아났기 때문에 좋았지만 얘네가 만일에 작년 모습 그대로였으면 사실 우리는 지금 탑급의 전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케빈도 완전히 탑인 폼으로 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칸셀루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항상 결과론적인 거지만, 근데 걔가 나감으로 해서 더 팀의 분위기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감독한테 까불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우리 감독이 시키는 대로 뭔가 하다 보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어차피 이 팀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 포든도 좀 후반기에는 많이 못 뛰었잖아요. 부상도 있지만 이미 일단 그릴리시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럼 넣기도 애매해서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칸셀루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불만이 있어도 일단 조용히 해야 되겠다. 조용히 해야겠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됐네. 일단 그리고 팀이 트랩을 만일에 하면 아니면 뭐 챔스 우승을 하면 어쨌든 나한테도 좋은 커리어가 되니까 열심히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자. 이런 분위기를 칸셀루가 만들어주지 않았나. 한편으로 고마워졌네요. 그렇죠. 이제는 결과론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고맙다. 근데 약간 은근히 얘가 뮌헨이랑 할 때 챔스 거기서 또 인터뷰할 때 약간 또 보통은
지금 임대 신분이면 닥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또 약간 뭐 나도 여기서 뭐 챔스 그 뭐 비결을 들고 싶다는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그럼 맨시티는 져도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약간 개인주의적인 그런 말을 그냥 안 하면은 들으면. 중간이라도 네.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말을 하더니 그래서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래블 하니까 축하한다고 시티 뭐 맨시티 뭐 트래블 뭐 그런 거 축하한다고 올리더라고요. 그쵸. 이 새끼가 좀 돌아오면 써야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예. 한 번 배신한 애들은 또 배신해요. 맞아요. 처음이 쉽다고. 또 할 수 있어. 절대 안 네. 돼요. 그러면 오면은 분위기 흐릴 거예요. 자, 요 정도 베스트 11 얘기, 칸셀로까지 이야기해봤고 감독 토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 와서도 뭐 리그 우승 트로피라던가 FA컵, 뭐 커뮤니티 실드, 리그컵 이런 걸 모두 다 들어 올려봤잖아요.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토너먼트 단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쵸. 올해도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결승전 앞두고 이거 좀 색다른 전술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죠. 그 명장병. 예. 네, 명장병 이게 정말 궁금해요. 저는 항상 사실 사람들이 감독을 욕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아니 제가 어쨌든 우리보다 축구를 잘 알 텐데 쟤도 어쨌든 뭐 정말 그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건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도 엄청 속상할 거야. 제일 속상할 수 있죠. 어떻게 이기려고 보면. 했겠죠. 맞아. 그 사람이 만일에 이상한 전술, 우리가 봤을 때 특이한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뭐 미쳐가지고 뭐 아니면 무슨 뭐 뒤에서 무슨 뭐 토토로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기려고 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갈 뿐이고.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펩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바꿨어요. 왜냐면 만일에 이 사람 좀 변태적인 성향으로 보면 그래도 야, 니들이 나보다 잘 알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인간이잖아요. 네. 챔스에 나가가지고 지금 떨어진 게 지금 엄청 여러 번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더 고집을 하면은 그거는 변태가 아니고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거는 아니면 진짜 뭐 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나 전술 변태가 아니라 그냥 전술을 이상하게 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거지. 거기까지가 한계인 그렇지. 거지. 예. 근데 그렇죠.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고집을 내세우는 거면은 이제 그게 한계죠. 근데 이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인 사실 점유율에서는 진짜 항상 엄청 우위였는데 맞아요. 올 시즌은 점유율이 우위가 아닌 경기도 있고 그죠. 그거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와, 얘가 이제 완전히 우리 감독님이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꿨구나.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감독으로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도드라졌던 게 결국 아스날하고의 리그 맞대결이 아닌가 싶어요. 타이밍을 보면 FA컵에서도 만났고 리그에서도 두 번이 이제 후반기에 일정에 모여서 거의 연달아 만나는 거였는데 그 정도면 맨시티가 계속 자신들이 하는 축구를 그냥 유지를 했거나 했을 시에는 상대에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됐을 시에는 오히려 아스날에게 공략을 당할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아르테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스날이 리그 1위를 네. 굉장히 오랜 기간 했었기 때문에 그게 펩한테 자극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아스날이 잘하는 걸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우선시하고 점유율이 그 경기 기록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용상 아스날이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되 우리 맨시티는 그때 올라오는 아스날의 뒷공간을 노리는 방식으로 확실한 맞춤 전술을 또 꺼내들었던 게 리그 때 맞대결이었죠. 자, 올 시즌 트랩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시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스날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상 아스날이 무너졌을 때 가능하겠다. 왜냐면 뭐 솔직히 뭐 FA컵은 왠지 그냥 우승할 것 같았고 누가 올라오든 간에 그리고 뭐 올라온 팀도 이제 어쨌든 간에 더비 라이벌이었고 뭔가 이렇게 뭐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많이 이겼으니까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 좀 불안했죠. 왜냐면은 잘하고도 지니까 맨날. 그쵸. 뭐 첼시하고 결승할 때도 그렇지만 작년 레알도 뭐 진짜 다 이겨놓고 말도 안 90분이랑 92분인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다. 근데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챔스는 진짜 그 단판이고 물론 FA컵 결승도 단판이지만 그거는 뭔가 계속 시즌에서 봤던 팀들 뭔가 그런 흐름 자기네 나라 구장 뭐 홈구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고 뭔가 그 더 분위기도 이제 더 엄청 긴장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
이거 그리고 이번에 못하면 또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그치. 모르는 FA컵은 뭔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결승이. 근데 챔스 결승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래블 하면 좋은데 그래도 안 돼도 뭐 그냥 올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스날을 잡았을 때 아스날을 잡기 전까지는 마음을 완전 비웠어요. 트래블은 좀 쉽지 않다. 올해는 일단 로드리 저기 대체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중간에 칸셀로도 나가고 홀란드도 첫 해라서 잘 놓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울 때는 아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올해는 그냥 좀 쉬어가자 뭐 그냥 리그 우승 못해도 뭐 1, 2 정도 뭐 2, 3위 정도 해도 그냥 뭐 챔스 일단 토너먼트 올라가고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만족한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래블을 차지하면서 그쵸. 최고의 시즌. 그리고 그게 어쨌든 아스날을 잡았을 때가 기점이 되었다. 아스날. 자, 뭐 트래블이면은 사실 뭐 역사상 최고 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아직 여전히 주축 선수들이 포든도 그렇고 알바레스, 그죠. 로드리, 후뱅 디아스, 다 뭐 홀란드 다 젊고 유능한 자원들이잖아요. 내년 시즌 기대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죠. 네. 제가 생각해보면 사실 아까도 펩이 온 지 뭐 5년 됐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16년에 챔스 준결승을 처음 나가고 나서 펠레그리니 다음에 이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막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안 믿기거든요. 원래 그리고 펩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선수들이 이제 완전 싹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선수들로 만일에 펩이 지금 계약 일단 연장된 것까지는 있고 그 후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좀 더 길게 팀을 만들어주면 전성기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진짜 펩이 대단한 감독이라는 생각도 들고 특별히 이제는 더 이상 스타 영입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부족한 포지션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면 뭐 지금 있는 선수들로도 충분히 다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참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챔피언스리그가 아까 이제 주성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맨시티가 정말 잘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했던 딱 하나가 다른 경쟁팀들과 비교했을 때 결국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우승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챔피언스리그는 약간 위닝 멘탈리티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트로피가 없었던 부분이 맨시티 선수들한테는 부담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챔스 결승에서 생각보다 긴장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는데 특히 그릴리시가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평소에 그 약간 좀 되게 능글능글한 얼굴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그럴만해요 그릴리시는 그죠? 그쵸. 챔피언스리그 뭐 많이 나와본 선수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FA컵 결승 때랑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표정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참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가장 어려운 장벽을 맨시티가 넘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와 위닝 멘탈리티는 오래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올 시즌 중반기 때 펩이 그 얘기했었어요. 좀 아니라는 선수들, 약간 선수들이 도태되어 있으면 안 된다. 좀 더 뭔가 굶주려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의 뉘앙스를 했었고 그 전후가 이제 아마 토트넘전도 있었고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칸셀로 이슈도 아마 그때 많이 따라왔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맞아요. 펩의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좀 일으켜 세웠고 그 후반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전히 펩은 전술도 훌륭하지만 선수를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도 단연코 지도자 중에서는 탑급이다. 저도 이제 한 팀을 응원하면서 감독을 이제 뭐 그 만치니, 펠레그리니 뭐 이제 다 봤지만 다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다른 팀 특히 감독을 보면은 경질을 자주 당하는 팀도 있고 또 선수랑 불화가 있는 팀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맨시티는 거의 없어요. 선수랑 불화라든지 구단이랑 불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스무스하게 교체가 되는 편이고. 근데 그걸 보니까 감독의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술은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확실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확실히 있어요. 맞아. 불화가 있는 감독은 어딜 가도 불화가 맞아요. 따라와요. 맞아요. 꼭 싸우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맨시티 팬으로 이제 주성님 모셔가지고 방송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맨시티 얘기를 뭐 유튜브나 다른 방송 가서 하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없죠. 일단 첫 번째로 맨시티 얘기 자체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간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특히 올해는 홀란드 때문에 이제 뉴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아쉬웠던 게 이제 맨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주위에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아쉬웠는데 이제 요즘 뭐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그 단체 관람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야, 이렇게 그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뭐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보시면서 네. 이스타 TV 팬들에게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유입된 맨시티 팬들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축구도 네, 너무 네. 재밌고 트랙을 네. 했기 때문에 그 팬들에게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스타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아무래도 맨시티 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있게 응원해 주시고 1년 차든 뭐 10년 차든 20년 차든 사실 팬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진심으로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강요가 아닌 경기를 계속 보면서 선수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팀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당신도 어느새 10년 차, 20년 차가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이스타 TV 그리고 맨시티 경기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요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랑 비기어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비기어 한번 이렇게 저희가 보시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할까요? 주인공 예. 자리를 마련해드려야죠. 예, 비기어. 네. 예. 그럼 이거 앞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각을 한번 좀 잴게요. 와, 감사합니다. 안녕.